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최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많이 뜨고 있고, 2차 전지도 사실 반등을 좀 최근부터 하는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은 또 2차 전지가 될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보면서 외국인이 지금 또 주워 담고 있는 과연 주식은 무엇이 될지, 앞으로 전 세계 1위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은 무엇인지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 자,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방송 전에 좀 이제 단타 관련돼 있어서 문의하시는 분들 좀 안내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자, 단타 같은 경우는 멤버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진행하고 있긴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이 안 나면 다음 날 이렇게 뭐 두 개 이렇게 챙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세아 메카닉스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리딩이 나갈 거예요. 보면은 세아 메카닉스 2,550원 이하에 매수합니다. 2,620원 이상 차익 걸어 둘게요. 자, 매도가 됐고요. 못했던 사람들도 2,650 돌파하면서 충분히 매도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단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멤버십 영상 참고하시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다시 또 안 좋아지는 추세예요. 제가 뭐 지속 얘기했지만 사실상 코스피 같은 경우가 뭐 한다? 이 2650, 한 이 구간이 과거 갭을 메꾸는 구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원래 장기 평대 조정을 맞아야 되는 부분인데 조정을 맞지 않고 다이렉트로 이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조정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이런 매도세와 함께 시장 조정이 나와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향후 뭐 추세 자체는 괜찮아요. 추세 자체는 괜찮지만 한 2500까지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올라갈지 아니면 또 단기적으로 22평 정도는 지켜주면서 치고 갈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2650을 강하게 뚫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약세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자, 이런 와중에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쏠리는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피 관련해 가지고 코스피 지수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매도 포지션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럼에도 들어오고 있는 업종들이 어디서 나와주고 있느냐? 전기차 업종에서 위주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 전기차의 대표라고 하면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있죠.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사실 뭐예요? 지금 이런 고점 대비 이 하락폭이죠. 이제 하락 추세를 연결해 봤을 때 지켜줘야 될 이 지지라인대를 연결해 봤을 때는 삼각 수렴대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완성이 되고요. 이 삼각 수렴대를 돌파하는 순간에 사실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이 삼각 수렴 돌파 패턴이 완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패턴상의 지금 이 외국인들의 뭐다? 저가 매수의 유입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기술적인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이 나온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단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는 거는 이 반등이 저가 매수가 되었던지 반등이 되었던지 뭐 이런 걸 모두 어쨌든 이루어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되는 섹터가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따라와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봤더니 지금 뭐가 나와주고 있느냐? 자, 24년도 이제 기준으로서 봤을 때 25년도 뉴스죠? 24년도 1년 동안 봤을 때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1710만 대로 어쨌든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본사를 둔 조사 회사가 지금 이 조사를 해 보니까 24년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전기차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판매량을 봤을 때는 사실상 뭐다? 지금 과거보다 작년보다 해서는 어쨌든 증가하는 추세였다. 다만 문제는 뭐다? 판매량이 25% 증가했지만 뭐 중국 시장이 좀 주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지 뭐 중국이 주도를 했던지 누가 주도를 했던지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씩 반등하고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봐야겠죠. 자, 심지어 거기다가 또 뭐까지 나와주느냐?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에 이제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한다? 올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내연기관 판매량을 뛰어넘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4년 신에너지차 판매가 37% 늘었고요. 올해는 전동화 50% 조기 달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뭐 전기차 필수 뭐 이런 양산으로서의 추격 채비 중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진짜 전기차가 과거에 뭐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다이렉트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보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 시장에서 2차 전지를 보는 관점이 과거 반도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 보릿고개다라고 하면서 실적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최악이 나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공급망이 붕괴가 되면서 반도체 업종들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최악의 실적 랠리를 늘 계속해서 기록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막상 오히려 최악의 실적을 발표하니까 뭐다, 이제 반도체 한파 보릿고개는 끝났다,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젠 반등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삼성전자라든지 전 세계적인 반도체 관련되는 섹터들도 반등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지금 역시도 뭐다, 지금 전기차도 이제 부정론의 극단을 통과했다. 지금 이제 23년도, 24년도 넘어가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2차 전지들의 엄청난 하락을 경험했고, 이제 이 극단적인 분위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다, 2차 전지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외국인들의 유입이 나와주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좋고, 또 특히나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2차 전지를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할 확률이 더 높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뭐 이런 이 극단론을 통과하게 되면서 이제 반등점을 찾고 있다, 뭐 차트적인 부분이 되었던지 어쨌든 뭐 정말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가 되었던지 반등점을 찾고 있는 부분에서 또 최근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면 알다시피 이 지금 이제 공매도가 이제 또 재개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사실 이게 뭐 더 연장이 되어야 맞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일단은 뭐 금융 당국이 추가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한은 뭐다, 3월 31일에는 재개될 예정이란 거예요. 그럼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뭐가 따라오게 되느냐,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 뭐가 나온다, 롱숏 플레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롱숏 플레이가 뭐예요? 이제 너무 많이 오른 종목, 아니면 올라갈 종목, 이제 바닥에서 올라갈 종목을 롱 포지션, 이제 그 올라갈 거다 롱 포지션 잡는다는 거고요. 너무 많이 오른 종목 같은 경우 뭐예요? 이제 빠질 거다라고 하면서 공매도로서의 숏 포지션 잡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시장이 뭐예요? 이런 공매도 재개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은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세질 거고요. 이제 많이 빠진 종목은요,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요, 23년부터 24년도까지 내리 하방 나락으로만 간 건 2차 전지가 가장 큽니다. 그렇다는 건 아마 이 저가 매수의 유입이 들어올 거는 2차 전지 섹터에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고, 다만 문제는 이제 아까 앞서도 얘기했죠. 외국인들이 2차 전지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저가 매수, 그러니까 올라갈 만한 종목을 산다는 거겠죠. 무슨 올라갈 종목을 무엇을 보고 판단하느냐? 역시나 실적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사실상 2차 전지를 무조건적으로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리스크가 되는 게 뭐다? 리스크가 되는 게 이제 2차 전지 실적이 아직은 바닥을 잡았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수출 데이터가 지금 부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산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확실한 실적을 받쳐줄 만한 2차 전지 중에서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떤 2차 전지 섹터를 보는 게 맞냐를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장의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부진하다라고 하면은 미래에 확실히 수출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 그게 바로 뭐다? 저는 아까 이제 썸네일에서 아마 얘기하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되어 있는 반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휴머노이드도 로봇입니다. 그럼 뭐예요? 배터리를 쓰겠죠. 그러니까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장이 이제 이 수출이 이제 본격화되죠. 상용화가 되겠죠. 이 수출의 성장이 뭐를 가지고 올 거다? 리튬 배터리 수요 성장을 견인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의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이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반사 이익으로서 이제 리튬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수혜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라든지 해외 같은 경우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휴머노이드, 중국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국에는 뭐를 한다?
배터리와 통신 문제로서 시간이 걸릴 부분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용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최우선시 해결해야 될 게 배터리 문제와 통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배터리 및 통신으로 봤을 때도 역시나 그간 많이 누렸던 2차 전지주들의 섹터들이 굉장히 가장 큰 반사익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그 미국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뭐라고요? 미국 기업 같은 경우도 CSAI 같은 경우도 보면 뭐라고 하느냐? 휴머노이드용 고성능 이제 2170 배터리 공개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용 이 배터리 관련돼 있는 이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서 이제 같이 멀어 넘어간다. 이제 휴머노이드용 배터리로도 같이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가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 100대 기업을 선정했는데 여기 누가 들어가요? 휴머노이드 100대 기업 목록에 K배터리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포함된다는 거죠. 그만큼 뭐다? 모건 스탠리 월가에서 봤을 때도 이제 휴머노이드에 있어서 배터리만큼은 필수적인 기술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심 동력원이 배터리 기술이 향후 10년간 중요한 투자 테마로 형성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2차 전지 섹터들의 강한 뭐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강한 상승 파동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최근 뭐라고 합니까? 고에너지 밀도 및 고출력 배터리 기술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최적화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마 사실 전기차 보면 알겠지만 2차 전지주들이 오를 때 많이 못 올랐어요. 올라봐야 한 2배도 아니죠. 50% 올랐네. 저점 대비해서. 진짜 최저점 대비해서도 한 7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그 전기차 때 못 올랐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잘 다져주고 뭐가 될 수도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 엄청난 급격한 성장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본 게 굉장히 좋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문제는 지금도 그래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이슈가 충분함에도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이런 반사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기업이 누가 있냐고 하면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잘 아는 성우라는 기업. 그래서 성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부품 단독 공급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3% 오를 때 이미 주가 거의 상한가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자, 메가터치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오히려 배터리 양산 테슬라 납품한다라고 하면서 주가 최근에 거래 터지고 움직이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KNS 같은 경우도 뭐 한다? KNS 같은 경우도 신고가 랠리로서 사실 신고가라고 하는데 랠리가 아니죠. 52주 신고가겠죠. 2월 24일 주가 최근에 거래 터지면서 바닥에 올라오고 LG 엔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최초 공개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은 실질적인 수혜임에도 두세 배가 아니라 한 2, 3% 오르고요.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반사익이 기대되는 KNS라든지 아니면 메가터치라든지 아니면 성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떻게 되고 있다? 주가가 2, 30% 이상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으로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성우, 메가터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KNS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우량주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는 게 맞겠지만 내가 조금 더 상승폭이 큰 오히려 중소형 기업 중에서 저가형 스모클 종목들을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성우라든지 메가터치라든지 KNS라든지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해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장과 함께 있어서 배터리라는 영역에서 엄청난 수혜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